새 옷을 갈아입히려고 지금. 아 진짜? 와. 와. 아니 근데 와 이거 뭐 사면 줘요 이거를? 하기사 이걸 입고 어떻게 밖에 돌아다녀? 질문하겠습니다. 네. 새 과학 콘서트 출간 20년 기념 개정증보 2판 출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다는 진부한 표현으로 다 그 마음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고마운데요. 사실 책은 독자랑 만나야 살 수 있고 사랑받아야 계속 존재할 수 있는데 과학 콘서트는 지난 20년간 독자들이 찾아주시고 읽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저자로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사실은 이 책은 저의 과학자로서의 성장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년이나 돼서 다시 또 이렇게 증보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복잡계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이론들, 새로운 현상에 대한 발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또 새로 업데이트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이 책은 개정 증보판을 꾸준히 냈으면 하는 바람을 원래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쁘게도 20년이 됐을 때 이제 2판을 내게 됐는데 학문적으로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을 대거 이제 담게 됐죠. 이제 이러면서 내용을 많이 보충했죠. 그래서 개정 증보 2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독자들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 많이 애썼습니다. 네. 새 옷을 갈아입히려고 지금. 아 진짜? 와. 와. 새 옷을 와. 빨리 갈아입고 오셔야 돼요. 아 네네. 이걸 입고 하는 거예요? 와우 알겠습니다. 그냥 해보시겠어요? 아니 근데 와 이거 뭐 사면 줘요 이거를? 아 진짜 와 하기사 이걸 입고 어떻게 밖에 돌아다녀? 나 진짜 감동이다. 아니 우리는 그래도 되는데. 이번에 개정증보 2판에 새로 추가된 두 번째 커튼콜의 핵심 주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떻게 뇌에서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입니다. 사실 뭐 누구나 너무 궁금한 질문이죠. 예. 근데 이 질문은 뇌과학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해내고 또 발견해내는가, 그 일이 뇌에서는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가 하는 건 학문적으로도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알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199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펑셔널 MRI라는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순간을 그 MRI 기계 안에서 연출을 하고 그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일련의 실험들을 하게 됐죠. 예를 들면 수학 영재들을 모셔다가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주고 풀게 하면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해낼 텐데 그중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떠올리는 순간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런던 시내 지도를 주면서 택시 운전사에게 당신의 위치가 여기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 상황들을 순식간에 상상해 내기도 하고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의 발상의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촬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뇌의 특정한 한 가지 영역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 골고루 잘 사용하고 여러 영역들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특별할 것 같지 않은 발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뇌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추측했던 것은 우리 뇌의 가장 고등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전두엽. 이곳은 상황을 판단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라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기능들이 여기에 많이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도 가장 고등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창의성이라는 건 이런 뇌의 특정한 영역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 잘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전뇌적이면서 포괄적인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뭐 예를 들면 좌뇌는 논리성을 담당하고 우뇌는 창의성을 담당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좌뇌에 언어 중추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중추가 좌뇌에 있다고 말하는 건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창의성은 우뇌에만 속한 게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 다 써야 되고 아주 훌륭한 창의성은 사실은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죠. 더 흥미로운 발견은 평소에 잘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먼 뇌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동시에 주고받고 또 같이 막 활성화를 보이면서 동기화라는 아주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 우리 뇌는 관련이 있는 개념들은 가까이 서로 붙여서 저장하고 상관없는 개념들은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뇌는 굉장히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연관된 단어들을 붙여서 가까이 저장하는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관없는 개념, 단어들은 멀리 떨어뜨려 저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창의적인 순간,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뜻은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별로 관련이 있는 단어가 아니야, 혹은 연관이 있는 개념이 아니야 라는 개념을 잊거나 서로 연결시킬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뇌과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지만 물리학자들한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 과학 콘서트에 보시면 반딧불이 콘서트에서 발견한 과학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맹그로브 숲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반딧불이들이 서로 자신의 매력을 뽐내기 위해서 막 반짝이는 빛의 향연을 보이는데 처음에는 근처에 있는 반딧불이들만 같은 리듬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반딧불이들이 마치 거대한 빛의 콘서트를 보이는 장면을 연출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반딧불이들이 순식간에 리듬을 서로 맞추면서 빛의 깜빡임을 보이느냐, 그걸 동기화라는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지금 그 똑같은 현상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순간에 뇌 안에서도 벌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무려 2000년도 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뇌의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은유로 설명했습니다. 뭐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녀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다. 그녀의 눈동자, 맑은 호수,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과감하게 등식을 이어서 서로 같다고 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새롭게 만들어진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게 좋은 은유이자 창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하나는 사랑하는 연인의 눈동자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호수라는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지만 그 두 개념을 동시에 잇는 일이 뇌 안에서 벌어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 과감한 은유가 결국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발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2000년이 지나서 겨우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반딧불이 콘서트가 도대체 어떤 건지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 콘서트를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반딧불이 콘서트가 이런 거구나 예,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상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리학자들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마치 얼음이 물이 되고 또 물이 수증기가 되기도 하는 상태가 급격히 바뀌는 순간을 우리가 상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상태가 전이 되는 그 순간, 일종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물의 성질과 또 고체의 성질, 얼음의 성질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특히 삼중점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와 물과 얼음의 성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물 분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짧게도 영향을 미치고 멀리 있는 물 분자하고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압력이 조금만 바뀌거나 온도가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급격한 상태 변화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뇌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마치 아이디어가 없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아하하는 순간 혹은 이른바 유레카 모먼트가 바로 이 상전이로 설명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도 신경세포들이 아이디어가 없을 때의 상태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 상태가 급작스러운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마치 물리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해온 상전이와 유사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구는 우리한테 어떤 통찰을 줄까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작은 영감을 줍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평소에 보던 책 혹은 동종업계의 경쟁자들이 뒤져보는 그 영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전혀 상관없는 영역 아니야? 라고 하는 영역을 뒤적뒤적 거리다 보면 불현듯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혁신의 실마리는 좀 엉뚱한 곳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의식의 세계를 거닐다 보면 불현듯 좋은 아이디어, 반짝이는 같은 리듬으로 뛰는 반딧불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독서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아주 폭넓은 아이디어와 사고를 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상관없는 개념을 이어보려는 이런 시도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는 적게는 5%, 많아봤자 3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기 어렵다고 해요. 너무 확률이 낮아서 포기한다면 좋은 아이디어 자체를 아예 얻을 수 없게 될 거고요. 5%? 20번쯤 시도해야 한 번 성공하는구나. 20번 시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19번 좋은 아이디어를 못 얻고 실패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고 다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관없는 영역에서 찾아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패 회복력, 회복 탄성력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지름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서 걸어가야 될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학 콘서트를 읽다 보면 과학 이야기이긴 한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현상들이 등장해요. 이거 정말 과학책 맞나 싶을 정도인데 그 안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큰 흐름들이 있죠. 세상이 복잡한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이 굳이 복잡할 필요는 없고 굉장히 단순한 법칙이라도 그것이 복잡한 현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카오스라든가 프랙탈이라든가 동기화라든가 소음 공명이라든가 이런 주된 현상들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관없는 개념들을 잊기도 하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또 엉뚱한 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기도 하는 그게 어찌 보면
뭐 제가 출연하기도 했던 알쓸신잡의 정신이기도 하죠. 상관없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해서 함께 놀라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지적인 재미를 주는 그런 일들을 저도 굉장히 즐기고 알쓸신잡도 그걸 보여주었는데 사실은 과학 콘서트가 그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이 마치 알쓸신잡을 즐기셨던 마음으로 이 책의 한 챕터 한 챕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나중에 하나로 어떻게 근사하게 통합되는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고정불변한 어떤 우리가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여야 될 무엇으로 생각되지 않고 지금 막 형성되고 있는 그 과정의 흥미로움을 만끽하는 과학으로서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이랑 좀 다른데 여자친구분에게 이거 메일 보내느라고 이거 밤새 쓰신 원고가 이거 진짜 원고였다고 제가 네. 그 부분 그 부분, 네. 제 여자친구가 그때 이제, 도대체 오빠는 무슨 연구를 해? 물리학자가 왜 자꾸 사람을 연구해? 왜 의대를 갔어?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가지고. 두루 설득을 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겠다고 생각을 한 면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독자와 함께 과학의 경이로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